예정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 여성으로서 외교부 장관이 되어서 우리 외교 무대뿐만 아니라 우리 외교부 내에서 새로운 조직 문화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의 바람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잘못된 정책이 달라지길 바라고, 또 하나는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이 개선되길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잘못된 정책이 달라지길 바라는 것은 북핵 미사일과 관련해서 그 해법을 제저 일변도로 가져온 것에 대한 그 답답함 이런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재와 동시에 대화, 협상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해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 우선 말씀하셨던 외교부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임명을 받고 나서 많은 직원들로부터, 본부에 있는 직원들은 물론이고 공관에 있는 직원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기대가 섞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쇄신에 대한 바람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기구에서 큰 조직을 운영을 했고, 인수위 팀을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만, 그 경험을 살려서 외국에서 제가 터득할 수 있는 조직 운영 방법을 10분 활용해서 외교부의 쇄신을 주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 이 모든 도구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화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이 과연 대화에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하에서 여건이 무엇이고 그 여건을 조성하는데 같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건 조성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예컨대 쉬운 곳에서부터 어려운 곳으로, 또 낮은 단계의 접근에서부터 높은 단계의 신뢰를 확보하는 이런 접근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인도적 교류 혹은 사회문화적 교류, 경제적 교류, 그런 것들을 착실하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높은 수준에서의 정치, 군사적인 혹은 안보적인 수준의 해법, 이런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로드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전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직면한 과제가 북핵 미사일 말고도 사드의 문제입니다. 사드의 도입과 관련해서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그것이 안보상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조차도 속이거나 아니면은 지워버리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안보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문제들은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 한중 간의 경제적인 갈등의 발단이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의원님, 한중 간의 사드와 관련한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경로의 소통이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취임하신 후 한중 정상 간 통화, 그리고 특사 파견을 통해서 저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저희의 이게 방어적인 조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제재는 조속히 중단돼야 한다는 저희 입장을 밝혔고, 그런 입장 전달과 함께 중국과의 인식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것도 좋은 해법이고, 더 나아가서 장관께서 대통령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 전략적 대화 이런 걸 통해서 서로의 이익을 조정하고 또 갈등을 해소하는 이런 접근법도
찾아보시기를 좀 권고합니다. 이 북핵 미사일 문제와 사드로 인해서 야기된 위협 혹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그 자께서 유엔 무대에서 또 다자간 외교를 통해서 인권과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그 능력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정치, 군사, 안보적인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는데도 긍정적인 네트워크의 그 이용이라 그럴까요? 활용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더 드려보겠는데요. 그 부동산 투기 이런 것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는 본인이 직접 관여했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은 유엔에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에 지금까지 살고 계시느냐 혹은 팔고 이익을 얻고 나갔느냐 일종의 먹튀 같은 이런 것이 있는 거냐 아니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상의 재산 증식이 본인이나 혹은 거주하셨던 어머니에게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저는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고위공직자가 되는 과정에서 방지하려고 했던 이 본연의 목적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조금 더 좀 소명을 해주시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봉청동직과 관련해서요. 네.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요. 그 시점에 명백히 유엔에 계셨고요. 예, 저는 2004년 유엔 대표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유엔 여성지위원회 부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 그리고 2005년에 위원장을 맡았고요. 그 팔고 나간 것도 아니고 저희 어머님께서 그 재개발 시 그 전 연립주택에 살고 계셨고 그리고 재개발이 된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맏딸로서 부모님에 대한 그 부양 의무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이 는 것도 아니고요. 연립주택 사시던 게 허물어지고 저희한테 남은 거는 지금 살고 계신 그 한 채입니다. 그 여러 가지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 이름이 계속 등재되어 있던 걸로 생각됩니다만 저의 소유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런 그 접근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인도적 교류 혹은 뭐 사회문화적 교류, 경제적 교류 그런 것들을 착실하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높은 수준에서의 정치, 군사적인 혹은 안보적인 수준의 해법 이런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로드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전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직면한 과제가 북핵 미사일 말고도 사드의 문제입니다. 사드의 도입과 관련해서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그것이 안보상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조차도 속이거나 아니면은 지워버리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안보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문제들은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 한중간의 경제적인 그 갈등의 발단이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의원님, 그 한중 간의 사드와 관련한 그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그 다양한 경로의 그 소통이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취임하신 후 한중 정상 간 통화 그리고 특사 파견을 통해서 저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저희의 이게 방어적인 조치고 그리고 그 우리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제재는 조속히 중단돼야 한다는 저희 입장을 밝혔고 그런 입장 전달과 함께 그 중국과의 그 인식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그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것도 좋은 해법이고 더 나아가서 장관께서 대통령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 전략적 대화 이런 걸 통해서
서로의 이익을 조정하고 또 갈등을 해소하는 이런 접근법도 찾아보시기를 좀 권고합니다. 이 북핵 미사일 문제와 사드로 인해서 야기된 위협 혹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후보자께서 유엔 무대에서 또 다자간 외교를 통해서 인권과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그 능력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정치, 군사, 안보적 내정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 여성으로서 외교부 장관이 되어서 우리 외교 무대뿐만 아니라 우리 외교부 내에서 새로운 조직 문화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의 바람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잘못된 정책이 달라지길 바라고, 또 하나는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이 개선되길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잘못된 정책이 달라지길 바라는 것은 북핵 미사일과 관련해서 그 해법을 제저 일변도로 가져온 것에 대한 그 답답함 이런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재와 동시에 대화, 협상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해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 우선 말씀하셨던 외교부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임명을 받고 나서 많은 직원들로부터, 본부에 있는 직원들은 물론이고 공관에 있는 직원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기대가 섞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쇄신에 대한 바람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기구에서 큰 조직을 운영을 했고, 인수위 팀을 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만, 그 경험을 살려서 외국에서 제가 터득할 수 있는 조직 운영 방법을 10분 활용해서 외교부의 쇄신을 주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 이 모든 도구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화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이 과연 대화에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하에서 여건이 무엇이고 그 여건을 조성하는데 같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건 조성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예컨대 쉬운 곳에서부터 어려운 곳으로, 또 낮은 단계의 접근에서부터 높은 단계의 신뢰를 확보하는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는데도 긍정적인 네트워크의 이용이라 그럴까요? 활용, 이런 것을 통해서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더 드려보겠는데요. 부동산 투기 이런 것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는 본인이 직접 관여했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은 유엔에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에 지금까지 살고 계시느냐, 혹은 팔고 이익을 얻고 나갔느냐, 일종의 먹튀 같은 이런 것이 있는 거냐, 아니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상의 재산 증식이 본인이나 혹은 거주하셨던 어머니에게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저는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고위공직자가 되는 과정에서 방지하려고 했던 이 본연의 목적,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조금 더 좀 소명을 해주시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봉청동